자, 우리 워밍업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볼까요? 한번 구경 가보죠. 요즘에는 좀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좀 있죠. 비트코인. 자, 우리 대장님. 현재까지는 대장님이시죠? 우리 대장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어제 펌핑하더니만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긴 하죠. 한번 봅시다. 어디 볼까요?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은데 OKEX 이거 말고 다른 거래소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크립토 와치 쪽에서는 얘가 제일 거래량이 많은 걸로 나오는데 어디 봅시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얘네가 한 151K를 찍었네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15만 1000개가 거래됐어요. 어제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꾹 했죠. 그냥.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오전 9시에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12시간 남았는데 지금 85K예요. 그러니까 85,000개 정도. 어제랑 비교하면 지금 흐름으로 나머지 12시간도 거래가 되면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건데 네, 약간 애매해요. 거래량을 봐서는 요 자체의 거래량만 봐서는 좀 애매하긴 한데 바이낸스 한번 볼까요? 바이낸스는 어제 105K 찍었네요. 어제 하루 105K 찍었고 오늘은 46K. 흐름이 어제랑 좀 비슷한데 나머지 12시간 동안 이번 12시간 동안 거래가 있었던 정도는 거래가 돼야 어제만큼 찍을 수 있거든요. 비트파이넥스를 봅시다. 보통 비트파이넥스에서 얘네들 잘 지르거든요. 세력 엉아들이. 한번 볼까요? 비트파이넥스 보이지가 않네요. 왜? 여기 있죠. 슈팅할 때는 여기에서 신나게 슈팅이요. 얘네들 거래량은 많지는 네, 뒤로 잘렸죠? 왜 이렇게 느리죠? 자,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봅시다. 여기서도 중간에 한번 말리고 어제 한번 폭발한 거래량만큼 나오진 않네요. 네. 역시 어제가 화끈했어요. 아니네? 141K? 아직요. 어제에 비하면 3발의 피죠. 네. 오늘은 약간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 주춤한데, 근데 재미난 건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사상 최대 거래량을 찍었어요, 오늘. 이게 보면은 전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BTC 거래량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까지 높이 찍은 적이 없는데 찍었습니다, 이번에. 네. 갑자기 확 올랐죠. 네. 그러면서 가격도 어느 정도 올랐는데 사실 XRP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낮에 한 420원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420원 미만까지 내려왔겠죠? 아마 390원? 그것도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약간 주춤하는 가운데 여전히 거래량은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어제에 비하면 조금 줄긴 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은 어제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역대급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뭐 여기에서 꼬꾸라트릴 수도 있겠죠. 얘네가 작심해갖고. 근데 얘네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 안 샀을까요? 횡보하는 기간 동안 샀다고 하면은 사실 이 정도만 올리고 털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할 텐데 되게 궁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지. 이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끌어올린 거 있잖아요. 펌핑해갖고. 이거는 정말 인위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뭐 특정 순간에 여기 시장에 차면은 뭐 개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야 지금 순간에 다 같이 좀 시장가로 매수해서 가격을 올려야겠다. 충분히 비싼 가격에 사도 되겠다. 시장가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짝대기가 푹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예, 사실 없다고 봐야겠죠. 이거 사실 뭐 이거 전체를 다 세력이 끌어올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시초 시작, 이 슈팅이라고 하는 요 시작은 아마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어올린 거 보면은 네, 특정 시점에 열심히 털어주겠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계속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야 진짜 돈 많은 애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 전체적으로 막 불장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미친듯이 상승을 하는구나. 정상은 아니다 확실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가격 올려주는 건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건 나중에 얘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면서 가격이 또 하락할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걱정되긴 하네요. 네. 어쨌든 우리의 XRP는 지금 100만, 1000만, 예. 2빌리언을 찍고 있습니다. 거래량. 그러니까 20억 달러를 찍고 있어요. 하루 기준으로. 20억 달러면 2조 정도 되죠. 2조 원 정도 거래량을 하루 찍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그닥 높진 않아요. 비트코인보다 조금 적거나 조금 많거나. 근데 어제의 비트코인 상승률까지 합치면은 XRP가 비트코인보다 못 오르긴 했죠. 같은 퍼센티지가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은 이래요. 자, 그쵸? 대충 상황은 지금 이런데, 자, 이제 볼까요? 이제 XRP 관련된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역시도 알짜 뉴스로 갑니다. 모든 소식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약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막 뭐 차트상으로 볼 때 막 얼마 갈 거다, 뭐 어디가 타겟이다, 막 다음 타겟은 0.5달러다 이런 거 말고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만 찍찍 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산탄데르, 바로 리프사의 초기 투자 회사이자 은행이죠. 은행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근데 산탄데르 관련된 소식이거든요. 이거 왜 한글로 번역되니? 네, 원문 보기 해줘. 자동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글 번역 되게 어색한데.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산탄데르가 200억 유로를 투자를 할 거라네요.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에 4년 동안, 향후 4년 동안 20억 유로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200억 유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12억, 그러니까 1.2빌리언이니까 12억 유로를 절감하기 위해서 매년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내용을 한번 쭉 보면은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원페이 FX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아래에 나오죠. 지금 보면은 보시면은 원페이 FX 그러니까 아나버틴 의장이 얘기했대. 여기 이름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출처가 나와있는 거죠. 아나 의장이 연간 투자자 행사, 애니얼 인베스터 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간 투자자 행사에서 아나버틴, 바로 산탄데르 의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죠. 본인들이 향후 10년 동안 디지털 리더가 돼 있을 거래요.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한 포부죠. 본인들이 리더가 될 거래요.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면서 10년 뒤쯤에는 바로 우리 방코 산탄데르가 글로벌 금융기관 중에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여기 써있죠. As part of this 라고 되어 있는데 산탄데르는 계획하는 게 바로 원페이 FX의 확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 과정을 거쳐서 본인들이 글로벌 금융기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중 한 가지로 원페이 FX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코 산탄데르의 분기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었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2019년에는 원페이 FX가 리테일 고객들, 그러니까 개인들인데 주로 타겟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올해에는 기관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페이 FX를
확장시키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죠. 참고로. 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던 원페이 에이펙스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써있죠. 원페이 에이펙스에 대한 소개가 써있네요. 리얼타임 모바일 모니 트랜스퍼 시스템. 그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보시면은 영국, 독일, 그리고 영국, 독일 시장에다가 독립형 마켓앱이라고 되어 있네요. 독일에 이런 마켓이 있나봐요. 파고 FX? 예, 여기를 통해 런치가 될 거라고 하네요. 오픈 마켓 앱. 이게 해외에 있는 거라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추측컨대 이 말로는 저희 구글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라고 구글에 그런 어플 마켓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폰 제가 안 써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죠? 애플스토어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탑재 어플 마켓이 있는데 그거 말고 따로 있나 봐요. 지금 보면은 파고 FX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통해서 여기 저메니도 써있죠. 독일, 폴란드까지도 개인과 SME 여기 적혀있네요. 중소기업들, 스몰,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적혀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까운 미래, 니어 퓨처, 곧 순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조만간 런치를 할 거라고 합니다. 확장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가 분기보고서에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도 확장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보이는 거는 산탄데르가 원페이 에이펙스를 뭔가 지속적으로 쓸 생각이에요. 그냥 개인 고객들 레미턴스 하라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범위를 확장하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리테일 그런 커스터머, 바로 개인 고객들 송금하는 거는 어쩌면은 상업적으로 쓰긴 하지만은 테스트를 해보는 의미도 있었겠죠. 본인들 준비할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입증되니까 이제 기업들한테 바로 원페이 에이펙스의 사용 범위야, 그리고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확장하는 것, 거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아무래도 지금 흐름으로는 약간 원페이 에이펙스가 그거에 가깝죠. 지금 모니탭처럼 가고 있습니다. 수순을. 모니탭은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일본 내에서 지금 그 일본 도메스틱, 일본 자국 내 구간을 원페이 에이펙스, 모니탭으로 효율화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해외까지도 연결하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페이 앱 역시도 지금 엑스커런트로 거의 기반으로 처음에 리테일 고객들, 개인들이 쓰다가 올해부터 지금 보시는 대로 기업들 고객, 스몰 그리고 미디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도 확장을 시키겠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변화를 했죠. 원래 독일은 없었어요. 폴란드와 영국이 있었는데 독일은 추가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산탄데르의 행보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과연 되게 궁금한 거는 원페이 에이펙스에 언제 XRP를 탑재할 것이냐인데 되게 궁금하네요. 엑스라피드를 과연 언제 써줄지, 아니면 몰래 쓰고 있는 건지. 몰래 쓰고 있진 않겠죠. 몰래 쓰는데 글쎄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몰래 쓰지 말고 빨리 밝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는데, 맨날 이제 NDA 문제가 있으면은 리프사 NDA랑 고객들이 원해야지만 밝힐 수 있다고 작년 12월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리프 CEO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탄데르는 리프사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초기 투자자이자 리프사의 이제 회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프사의 솔루션을 쓰고 있는, 앞에서 나서서 약간 잔다르크처럼 나서서 지금 리플이 하려는 거를 같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은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디 더욱더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딱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ADG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중동에 있는 그건데, 얘도 리프사 파트너와 관련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써있죠?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그런데 메나도 적혀있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차이나 중국 쪽 인사들과 함께 뭔가 회동을 가졌어요. 세미나를. 그래서 그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뭐 중동은 중국과의 뭔가 금융 쪽에 있어서 관계를 함께 할 건가 봐요. 얼마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리전 모임이 있었죠.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리플랩 멤버들을 그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뭔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세션을 담당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말라갖고 약간 수염도 좀 있고 흰머리도 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페이먼트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한 대략 30분 동안을 설명한 게 리플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려줬었죠.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사람이 페이먼트의 트렌드에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앞부분에 중국 소개가 좀 많이 나와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중국은 QR코드 기반으로 상당히 유저들한테 접근성 높게, 그리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가 잘 구축이 돼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뭐 위챗, 알리페이 이런 몇 명의 기업에 의해 이렇게 효율화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사실 중국을 굉장히 좋게 얘기해 줍니다. 네. 약간 선도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네. 하는데, 역시나 그런 관점도 있고, 아무래도 중국 쪽이 전 세계적인 자본 역시도 많이 관련이 있죠. 레미턴스만 해도 2등이니까요, 중국이. 1등은 인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약간 파트너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 초대해갖고 같이 자리를 가진 모양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가볍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소식은, 리플드 1.2.3 버전이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 1.2.2에 약간 버그가 있었습니다. 서버가 크러쉬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러쉬 된다는 건 뭐냐면은 크래쉬 되는 버그가 있었는데, 서버가 뻗는다는 얘기예요. 정지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버그 때문에 급하게 이제 프리픽스 한다고, 이거를 수정한다고 1.2.3 버전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업데이트를 했죠. 내놨는데 개발자가. 그래서 동시에 이제 여기에다가 본인이 1.2.3 버전을 도커라고 해갖고 그냥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설치하면은 바로 마치 리플드 1.2.3을 본인이 직접 설치한 것처럼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 도커, 업데이트된 버전의 도커도 올려놨습니다. 이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이거 도커 사용법이 어렵진 않거든요. 안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원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비IT신 분들조차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직접 밸리데이터나 또는 리플로드, 바로 레저의 히스토리, 그런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기록해주는 그 서버 역할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 뭐냐면, 리플로드나 또는 밸리데이터를 운영할 때 비트코인 마이닝 하는 것처럼 뭐 XRP가 벌린다던가, 또는 뭐 월 정액처럼 뭔가 대가를 리플사에서 준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리플로드 또는 밸리데이터를 돌리더라도 리플사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XRP 레저에서 여러분들한테 XRP가 지급되는 것도 없어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리플사의 그런 컨센서스를 담당하는 밸리데이터나 그리고 트랜잭션을 기록을 남기는 리플로드 같은 경우는 기본 컨셉 자체가 뭔가 마이닝하는 것처럼 뭔가 기여했을 때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XRP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밸리데이터 같은 경우는 XRP 레저의 규칙이나 새로운 기능 추가된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투표로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너희들이 참여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너희도 함께 참여해서 기여를 해라. 마치 우리 사회랑 똑같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치인들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이해관계자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을. 그래서 각 개개인들이 볼 때 어떤 정치인을 뽑았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각자가 판단해서 투표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본 사람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표를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밸리데이터나
또는 리플 노드를 운영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리플 노드나 또는 밸리데이터를 운영하는 그 주체들을 보면 리플사 사업 이해관계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윈드 이 네덜란드 개발자도 본인이 XRP T4 같은 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본인이 개인 개발을 하다가 리플사의 그 투자 회사라고 할 수는 없죠. 투자하는 뭐라 할까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스프링에 의해서 투자를 받았죠,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투자를 받고 열심히 뭔가를 또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해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예. 자, 다음 소식. 와우, 이거는 뒤통수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뒤통수예요. 피델리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피델리티. 피델리티, 예. 이거 작년 기사긴 한데 저는 오늘 처음 봐갖고, 이제 저 뱅크 XRP가 올렸는데 오늘 처음 봐갖고 네, 작년 기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여기 제목 보세요. 이거 진짜 웃긴 거. 예, 피델리티가 밝혀졌는데 어떤 게 밝혀졌냐면 이거 보이세요? 얘네 2015년부터 비트코인 마이닝을 해왔대요. 아니 얘네 뭐냐? 진짜 웃긴 게 얘네 아마 자산 여기 자산 규모 여기도 나와있다. 보세요. 얘네가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게 7.2 트릴리온이에요. 달러예요, 단위도. 그럼 우리나라 단위로 얼마나 되냐면요, 7,200조를 관리하고 있어요, 피델리티라는 금융기관이. 얘네가 관리하는 자산이 7,2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나라도 아닌데. 이런 금융기관, 이 정도의 큰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2015년부터 비트코인 마이닝을 해오고 있었대요. 세상에. 돈 냄새 진짜 잘 맡네.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소개시켜드린 거고요. 다른 거는 별 내용 없어요. 핵심은 피델리티가 2015년부터 비트코인 마이닝을 해왔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회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회사냐? 7,200조 원 정도를 자산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금융기관이에요. 야, 돈 냄새 기가 막히네. 자, 그리고 월드뱅크의 대장인 분이거든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 뱅크 XRP 여러분들 중에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올렸는데 뭐 알리페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 한번 볼까요? 보자 한번. 네가 알다시피 유노를 참 많이 써. 퍼즐레이티딩. 알리바바 예를 들고 있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방콕에서 그 리플 리전 모임할 때 페이먼트 트렌드를 설명한 사람이 중국을 아주 칭찬해, 이런 식으로 중국을 좋게 소개했다고 했잖아요. 금융산업의 선도주자인 것처럼 소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월드뱅크 이 사람 프레지던트 대빵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리바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안에서 굉장히 쏙 퀵클리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빠르게 이런 결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알리바바에. 더불어서 이 사람이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페이먼트 트렌드 얘기하는 사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중국 같은 경우는 축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은 오히려 해결을 받는데 우리나라가 좀 약간 더디긴 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결제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계신 여러분들 뭐 체크카드를 쓰는지, 또는 신용카드라고 부르는 이 크레딧 카드, 또는 뭐 그 밖에 결제 수단들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썼을 때 도대체 어떤 상품 또는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재화에 여러분들이 돈을 언제, 몇 시 몇 분에 어느 지역에서 지출했는지, 이 정보들은 사실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유럽이나 미국은 그나마 낫다고 얘기한 게 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트렌드 같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사람들이 어떤 데 돈을 대체로 많이 쓰고 있고 지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사실 이거를 통계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어디에 돈을 어느 장소에서 몇 시 몇 분쯤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왜 쓰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야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약간 타이트하게 막혀 있거든요. 물론 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개인이 누가 결제한 건지 모르게 약간 변환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쓰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거쳐서 가공이 되면 약간 데이터가 좀 불안전해지죠. 네, 약간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반대로 중국은 그냥 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자시고 간에 이제 알리바바 같은 데들이 풀로 쓰고 있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이런 페이먼트 인프라스트럭처를 변화시키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월드뱅크 프레지던트도 굉장히 중국 칭찬해 이러면서 약간 알리바바를 예를 들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so quickly 나오죠. 자, 보시는 것처럼 you know 하고 나서 it takes 3 seconds라고 하면서 손가락도 딱 들어서 3개, 숫자 3개를 가리켰죠. 자, 지금 뱅크 XIP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이 월드뱅크 프레지던트가 이 알리바바가 이제 세르먼트, 무브 캐피털, 그러니까 돈을 옮기는데 3초밖에 안 걸린다 얘기하니까 약간 이게 리플과 관련돼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이건 리플사와 관련 있는 거 아니고 아까 얘기한 페이먼트 트렌드 설명한 사람의 말처럼 약간 중국이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To transfer as much as $160,000 to anyone who's 근데 재미난 건 여러분들 되게 재밌죠. 지금 월드뱅크의 대빵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되게 재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능력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은근히 이 작은 나라 세계 이제 지구를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코딱지만한 나라. 심지어 일본보다도 작은 나라의 짱덩어리만 보면 그리고 북한은 우리랑 별개로 보면은 사실 북한 합쳐도 일본보다 작은데 이제 대한민국만 따로 놓고 보면 진짜 일본의 한 4분의 1 되려나요? 크기만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런 인재들이 많이 있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월드뱅크 프레지던트가 칭찬한 거는 사실 알리바바를 예를 들면서 칭찬했는데 사실 리프사와는 관련 없는 거고 그보다는 이제 중국의 그런 금융 인프라가 특색 있게 잘 돼 있다는 거, 그런 포인트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데이비드 슈왈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쿼라에서 지금 질의응답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리플사가 직접 트윗을 한 건데 여러 개 했어요. 제가 본 거면 한 8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변한 내용을 제가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따로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설명드리면 좀 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소식이 참 재밌는 소식인데요. 이거 설명하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자, 4월 2일날 해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엑스라피드 트랜잭션을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은 아마 1시간 잡아먹을 거예요, 이것만 해도. 자, 그래서 중간에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추적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해시, 트랜잭션 아이디에 얘기하는 거고 쭉쭉 내려가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결론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데스티네이션 태그 30106572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가 거의 2천만 개죠. 20밀리언이니까 2천만 개 XRP 정도의 트랜잭션이 한 1000개 정도 있다. 이 태그로 가는 거. 그리고 아니야, 여기는 설명되면 또 끝이 없겠다. 진짜 완전 서머리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서머리 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머리 어딨어? 내려가야 되네요, 또. 와, 진짜 이 사람 시간 엄청 들였어요. 공들인 정말 좋은 글이에요. 엄청 분석하고, 지금 빗소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스 pH 분석. 열심히 하고 있죠. 자, 비트렉스에서 빗소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각각의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별로 서로 짝을 지어갖고 그 트랜잭션을 다 분석한 거예요. 빰빰빰. 네, 비트렉스에서 코인스 pH도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머큐리 FX. 네. 이거를 헌트라고 표현했는데 사냥한다고. 네, 뒤진다는 거죠. 찾아내겠다. 자, 그래서 봅시다. 곧 나왔고요. 네. 자, 그래서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면 머큐리 FX의 엑스라피드 트랜잭션을 찾았다고 합니다. 보면은 여기 적혀 있죠. 빗소 태그. 그러니까 빗소에 그 어카운트 있을 거 아니야. 이 소문자 R로 시작하는 거 쭈쭈쭈쭈 해서 있을 거예요. 여기에 유저 태그 78980571 이 태그를 가진 게 바로 머큐리 FX의 어카운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분석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이 사람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머큐리 FX가 특정 시점마다 본인들이 얼마만큼의 고객의 돈을 보냈는지 막 이런 것도 홍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 시기쯤에 실제로 그만한 비슷한 액수의 트랜잭션이 발생한 거를 추적해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수치화해서 확률로 따지기는 뭐한데 이게 진짜 사실 확률이 80% 이상인 것 같아요. 진짜 엑스라피드 맞을 것 같아요. 이 태그로 가는 게. 그렇긴 한데 문제는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 정말 맞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맞는지 여부. 첫 번째 문제는 요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죠? 밥 웨이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가정을 한 게 머큐리 FX가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정을 직접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바베이가 최근에 엑스라피드 설명을 했을 때 금융기관들, 엑스라피드를 쓰는 금융기관들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갖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엑스라피드 오퍼레이터로서 그냥 돈만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머큐리 FX 한글로 적을까요? 머큐리 FX 얘네가 이제 비트스탬프 통해서 돈을 보내요. 비트스탬프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BB 형제네 역시나. 그럼 빗소는 동그라미 B.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바베이 설명에 따르면은 머큐리 FX는 그냥 유로화를 넘겨요. 비트스탬프한테 100개를 넘긴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XRP로 바꿔서 빗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팔아요. XRP 받은 거 팔고 돈으로 바꿔요. 멕시코 페소로. 그리고 나서 리플렛 멤버한테 넘겨줘요. 받은 리플렛 멤버가 멕시코의 국내에 다른 은행이면 다른 은행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존재가 바베이가 말하는 존재와 좀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 케이스가 이 사람은 머큐리 FX 계정이 태그 요거로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빗소 거다. 또는 뭐 비트스탬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약간 사소하게 고려해 볼 게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 찾은 지금 트랜잭션 아이디도 여기다 기재를 해놨죠. 이거 누르면 나오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한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닥 와닿지 않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와닿진 않죠. 어쨌든 이 엑스라피드 트랜잭션의 가능성이 높은 요 트랜잭션을 보면 일단은 역시나 보내는데 0.000012 XRP가 들었어요. 온체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XRP가 개당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2원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350원이죠. 이거는 뭐 0.000000 이런 정도 들었겠네요. 네, 굉장히 저렴하죠. 사실 없는 거라고 봐도 될 수준이죠. 네.
이 부분 왜 굳이 지금 말씀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그 국내 개발자분이 카카오톡에다가 이제 그 카카오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약간 채널 친구라고 하나? 어쨌든 그걸 통해서 XRP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소개시켜 드릴 때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도 들으실 때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설명드린 거니까 이따 기억하셨다가 이따 들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는 리플사가 하는 것과 관련돼서 정말 엑스라피드 막 트랜잭션 하나하나 내가 직접 보고 싶을 만큼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네,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깁니다. 이거 하루 종일 보면은 시간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비트 스탬프에서 빗소로 가는 게 가장 크다 양이 나와 있고 비트 스탬프보다 이제 비트렉스 구간은 되게 적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빗소에 있는 어드레스 태그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거 데이비드 샬츠가 확인해 준 것도 있네요. 네, 빗소 계정에 있는 이 태그를 가진 거는 엑스라피드에 관련 있는 거. 생현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본인이 예, 스폰서 후원 감사드립니다. 배지 회원으로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인이 저렇게 지금 보이시죠?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이 분석한 게.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 두 개, 빗소에 있는 태그 이 두 개도 엑스라피드에 관련 있는 거 확인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 전에 하나만 하고 갈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제가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그 해시파워 관련한 거 얘기했는데 지금 혜연비님이요. 마이 URI님은 혜연비님이신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정차 말씀드리면은 한 54%가 중국 마이닝 풀로 밝혀져 있고요. 나머지 22.7이 언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제일 많이 해시파워를 갖고 있는 상위 6위까지 중에 5개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대강 제가 알고 있는데 대강 말씀드린 게 70% 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정확한 수치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요것도 말씀드리고 카카오톡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유샌드 어딘지 아시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긴 하네요. 여기 지금 미국과 브라질 구간에 통로가 열렸습니다. 아마 아직은 엑스커런트 기반일 겁니다. 엑스라피드 관련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엑스라피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크지만은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브라질 구간은 지금 안 쓰더라도 조만간 열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이비드 슈왈츠가 확인해 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띠링띠링띠링. 작년 9월쯤이거든요. 작년 9월. 야, 또 바로 안 나오네. 여기 그 언급이 있는데 근거는 여기다 태그를 안 달았네요. 어디 갔지? 잠깐만 보다가 바로 안 찾아지면은 패스할게요. 이왕이면 여러분들께 데이비드 슈왈츠가 직접 얘기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헤이 쉽게 또 안 나오시네요. 자,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잠깐 얼굴 좀 빼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아예 안 보이네. 검색 한 번만 해보고 안 나오면 패스할게요. 아이고 구래. 자, 브라질 해갖고 사이트 따따따 디스코드 코드 점
닷컴인가요? 여기? 닷컴 아닌가 보네. 디스코드 맞는데? 없다고? 그러면 BRL. 그래도 없네? 어쩔 수 없다. 직접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아쉽네요.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나와있나? 이 링크에는 없을 텐데. 작년 9월쯤이라 그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직접은 못 보여드리지만 작년 9월 중순쯤에 데이비드 슈왈츠가 디스코드에서 직접 확인을 시켜줬어요. 필리핀과 멕시코 다음에 어디라고요? 브라질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엑스라피드 통해서 활용이 안 될지라도 조만간 이제 브라질 구간도 엑스라피드 사용이 되겠죠. 그때 데이비드 슈왈츠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기 때문이죠. 추가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트위터에 정리해놓은 주요 소식들은 끝났고요. 이거 이 사람 또 뭐 올렸네? 뭐 만들었나 보네요 또. 자, 이거 보기 전에 카카오 관련돼서 이제 만드셨더라고요.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보자. 여기에다가 올리셨던 것 같은데 여기 코인 패치에서 활동하신 기파랑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이거 봐요. 올려놨네. 다행히 팝업이 차단되네. 열어봐. 자, 그림도 있으니까 보기 쉽네.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카카오톡에 무슨 막 그 미용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뭐 추천 친구 해갖고 막 등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연락처를 통해서 지인들 말고 뭔가 공식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챗봇을 만들었고 지금 보시면은 기능이 되게 다양할 거예요.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본인 계정의 밸런스를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왜 그림 이거밖에 없어? 직접 갈 수 있네? 여기에 자세히 설명됐나 보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XRP 보낼 수도 있고 받으면 이렇게 알림 가고요. 여기 여러 가지 시세 검색도 됩니다. 암호화폐들 여기 시세 자동으로 알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나요? 네,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되게 XRP 팁봇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자, 왼쪽은 지금 보시는 이름을 리플 챗봇이라고 했던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리플 챗봇. 그리고 네덜란드 아까 개발자 윈드 씨가 만든 팁봇, XRP 팁봇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작동 방식에서 달라요. 작동 방식. 뭐가 다르냐면은 이거는 챗봇은 온체인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그러니까 작동 방식에 대해 암시하는 것들을 미뤄봤을 때 온체인입니다. 왜냐면 여기 수수료가 든 것 때문이죠. 12드랍이 들었죠, 지금 보낼 때. 그래서 온체인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이제 곧 설명드릴게요. 팁봇은 오프 더 체인입니다. 그냥 오프 체인이라고 줄여서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아래다 그림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리플 챗봇을 쓰시는 분들은 개인 계정이 생성되는 거예요, 다. ABC 유저가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 요 각각의 계정은 다 개인 계정이에요. 개인 계정을 생성해서 그걸 통해서 쓰는 거예요, 지갑을. 근데 팁봇의 개발자인 윈드의 그런 지갑, 거기에 A, B, C 모든 유저들이 여기에 태그로 구분돼서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뭐 A가 1개 갖고 있고 B가 2개, C가 3개, 그리고 D가 1개 다시 E라는 유저가 2개, F가 3개 갖고 있다면은 6, 총합은 12이죠. 그러니까 팁봇 계정에 12개 XRP가 이렇게 보존되는 형식으로 해갖고 이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은 그냥 이 계정 안에서 서로 태그로 구분되어 있는 애들을 DB상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밸런스. 그러니까 보유량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수수료가 안 들어요. 팁봇 유저끼리 주고받는 거는 수수료가 없어요. 단점은 뭐죠? 단점은
이쪽 거에 비교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장점인 부분이 이쪽에는 단점이 됩니다. 뭐죠? 수수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체인 방식이라 했어요. 이게 지금 계정이 따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A가 B한테 넘기려고 이제 보내면 XRP 뭐 10개든 100개든 보내면은 이 기본적인 트랜잭션 코스트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정 간의 이동은 XRP 레저상의 페이먼트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지금 이걸 만드신 분이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거를 뺏어가거나 그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실까봐 제가 정확히 설명드린 거예요. 이 보시면 뒤에 이게 수수료거든요. 지금 12드랍 들었는데 이 기파랑님이 여러분들 거를 수수료 대가로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XRP 레저상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트랜잭션 코스트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못 가져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 수수료가 드는 게 저는 솔직히 이것도 단점이라고 보기 힘든 게 이 12드랍이 원화로 따졌을 때 얼마 같으세요? 지금 400원이라고 치고 계산해 볼까요? 400 곱하기 0.000012거든요. 와 1원도 안 해요. 1원도 안 하고 1원은커녕 0.00000 뭐 1원 이 정도거든요. 사실 개당 100만원 갔을 때가 12원이잖아요. 100만원 가야지 12원 드는 건데 예. 사실 수수료라고 말하기도 너무 작은 액수예요. 이것조차도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것도 단점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냥 상대적으로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든다. 하지만 여기 티폰 역시도 티폰 계정 밖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거나 티폰 밖에 있는 자기 계정으로 옮길 때는 똑같이 이게 듭니다. 왜냐면 온체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티폰 개발자가 날고 기고 아무리 막 천재 개발자라고 해도 반대로 기파랑님이 막 천재 개발자라고 할지라도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XRP 레저의 규칙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거니까 만약에 뭐 수수료 여기에 뜬다고 해서 야 티폿은 수수료도 없는데 왜 국내 거는 수수료 드냐? 돈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고 장점은 뭐냐면요. 이것도 티폿과 딱 대조돼요. 장점은 본인 계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해킹 우려가 없죠. 이걸 만든 기파랑님의 정직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정이니까. 반대로 이게 티폿한테는 단점이 되는데 티폿 쓰시는 분들은 정확히 들으세요. 이거는 저 네덜란드 개발자 윈드의 양심에 기인을 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계정이 이게 윈드식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빤스런 먹튀를 하겠다 그러면 대책 없어요. 끝이에요. 대책이 하나 있긴 하죠. 이 사람한테 법적인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쉬울까요? 뭐 어쨌든 이거는 가능성만을 따진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윈드가 먹튀를 할 조짐을 보이거나 또는 빤스런을 하거나 이제 사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직 그런 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 되게 위험하다. 이걸 쓰는 거는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전적으로 윈드씨 양심에 의존해야 되는 형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 이거는 반대로 기파랑님이 만든 거의 장점이기도 하죠. 반대로 개인 계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차이점이 있고 이거 쓰면은 아마 좋으실 분들을 예를 들자면 나는 XRP를 다른 사람들이랑 쉽게 주고받고 싶다 하면은 요걸 쓰면 편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XRP를 온체인에서 주고받을 때는 여러분들 그 리플 로드에 접속을 해갖고 쓰셔야 되거든요. 네. 간단히 보여드릴까요? 저 뒤에는 어떤 로직이 들어가는 거냐면요. 개인들이 직접 하기 되게 힘들어요. 네, FM대로 하면은. 빠라빠라빠라. 야, 데이터 포맷도 있네. 트라이트 하던 거 어디 있지? 지금 화면만 봐도 되게 그냥 머리가 아프시죠? 이게 제 프로그래밍 모르신 분들이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커맨드 라인 리세지가 있어? 이거는 아니고. 웹상에서 하는 게 있을 텐데 데브 툴에 있겠다. 요거 하면 되겠네. 자 보시는 거 요거 이 JSON이라는 형태로 포맷을 지켜갖고 쿼리를 해야 돼요.
보내면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못하죠. 머리 뽀개지죠. 그냥 XRP 한 번 옮기는데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까 보신 요거는 여러분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바로 카카오톡 안에 있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그냥 받을 사람 주소 그리고 받을 양만 적으면은 이 복잡한 과정을 저게 처리해 주는 거죠. 예.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국내에 이런 서비스 생긴 것도 참 좋네요. 이분도 고생하셨겠어요.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당장은 되게 임팩트를 주진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실 XRP가 그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보편적 수용성,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게 XRP 주고받는 거라 지금 막 되게 막 이걸로 막 결제 시장을 이걸로 어떻게 막 점령해 나갈 수 있어, 막 이게 해답이 될 거야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건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XRP T4 보세요. XRP 커뮤니티에서만 쓰죠, 사실. 예. 그런 거를 봐도 너무 막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다만 XRP를 법정화폐만큼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보편적 수용성도 갖고 있고, 예, 보유비용도 낮은 상황이 된다. 그때가 되면 이런 건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예,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겠죠.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1부 순서 여기서 예, 정리를 했고요. 네, 1시간이나 했네. 이런. 자, 잠깐 쉬었다가 저도 약간 1분 정도만 목을 쉴게요. 예,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잠깐 예, 커피라던가 이런 거 마시면서 휴식 취하고 1분 뒤에 Q&A로 여러분들과 평소 때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